식사들 하셨습니까? 이것은 채널, 요것이 바바리, 요것은 보나비츠 명품 치약. 예, 광고입니다. 오늘은 광고를 하면서도 좀 많이 기대가 돼요. 여러분들이 이거 딱 써보면 느낌이 어떨까라는 기대감에 말이죠. 이것이 명품 치약이라고 불리는 이유가요, 시중에서 판매되는 치약의 이른바 걱정 성분, 그것이 22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도 안 들었고 대신 천연 에센셜 성분, 맞나? 에센셜 성분 6가지하고 천연 성분 9가지를 집어넣어 갖고 사과향, 사과 맛이 아닌 100% 그냥 사과즙을 넣어 갖고 만든 제품이라고 해요. 안에 보면 이렇게 생겼는데요, 이것을 처음에 딱 써보면은요, 이게 처음에 딱 시작을 했을 때 어떤 느낌이냐면, 이거 먹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과일향 주스를 먹다가 과일즙을 먹는 느낌이랄까요. 이것이 거품은 많이 안 납니다. 왜? 그 샴푸도 이 생약 성분이 많이 들어간 것은 계면 활성제라는 것을 적게 넣어갖고 거품이 많이 안 나잖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미백 효과, 구취 제거, 잇몸 케어에 탁월한 효과를 인정받아 식약처 허가도 받았답니다. 메디윌 라이프라는 회사인데요, 여기는 이사님이 아주 뜨거우신 분입니다. 민주당원이시고 옛날부터 제 팬이시고 이동영 TV를 통해서 강성범 TV를 알게 됐고 더 뜨거운 제 팬이 되셨다고 합니다. 지금 50% 할인을 하고 거기다가 이벤트로 뭘 주냐면 요것이 육중모 뭐 그런 건데요, 루젠 육중모 미세모 올인원 뭐 이것을 준다. 생긴 것도 똘똘하게 생겼죠. 요것을 준다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 자, 배보다 배꼽이 더 큰 보너스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배송 메시지예요. 강성범 TV, 강성범 만세 이렇게 적어주시면은요, 이거 보세요. 2020년 세종문화상 명인 명품 대상을 받은 명품 수제 비누를 이렇게 드린다고 합니다. 아따 냄새 좋다. 이것을 드린다고 합니다. 아차, 오늘 진짜 명품 소개시켜 드린 것 같네요. 검색창에 메디윌 라이프 또는 이 영상 댓글란에다가 링크 걸어둘 테니까 거기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간단하게 접속이 되시겠습니다. 광고 끝. 럭셔리 칼럼 시작하겠습니다. 좋아요. 정경심 교수 뒤통수 친 변호사, 골 때린 분인걸? 여러분, 김경록 PB라고 알려져 있죠. 아시는 분 다 아시죠? 정경심 교수와 친했던 금융 전문가, 정경심 교수의 도움이 됐던 분이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신문 보도가 이상한 내용으로 쏟아집니다. 김경록, 정경심의 배신감 느껴, 이렇게 쏟아지죠. 이 기사에 보통 사람들은 보고서 정경심이 배신했나 하는 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요, 정상적인 언론들은 김경록 측 변호인 배신감 느껴 이렇게 보도를 했고요, 요만큼의 양심은 남아있는 언론은 김경록 측 배신감 느껴 요것이고, 우리가 좋아해 마지 않는 TV조선, 세계일보, 서울경제 이런 것들은요 어떻게 썼느냐, 김경록 배신감 느껴 이렇게 썩알게 됐죠. 예끼요, 나라 팔아먹을 인간들아. 근데 이런 것들만 포털들은 메인에 턱하니 걸어주다 보니까 관심 없는 사람들은 김경록도 배신당했다고 조국 가족을 욕하죠. 변호사가 한 이야기인데 말이죠. 그렇다면 김경록 씨 변호사 측은 왜 그랬을까요? 그렇죠. 자기는 이겨야 하니까 그랬겠죠. 그래야 무죄 나온다고 그랬겠죠. 근데 김경록 씨 유죄 나왔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김경록 씨 이상한 사람 만들어 놓고 재판도 져버렸어요. 이 변호사님 보니까 아주 열심히 하셨더라고요. 국선 변호사도 많이 하시고 문무일 총장한테 이 표창장도 받으시고 정경심 교수 뒤통수도 치시고, 이분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욕할 것도 없어요. 자기 살라고 한 건데요. 구독. 이 와중에 김경록 씨가 매우 의미심장한 글을 하나 올렸죠. 내용이요, 이인걸 변호사님, PC 당신이 나보고 검찰에 주라고 했잖아요. 변호사로서 최소한의 양심은 있는 건가요? 다들 목숨 걸고 하는데 혼자만 장난치고 있었죠. 이인걸 변호사, 이 양반이 누군지 왜 그랬는지 여러분들도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오늘 칼럼을 합니다.
물론 김경록 씨가 재판에서 유죄받은 이후에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은 조금 서운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얘기해 준 것 자체로 의미가 있죠. 그리고 이 사건 초기에요, 김경록 씨가 보여준 그 정경심 교수 옹호했던 모습, 그것이 너무 세갖고 전 김경록 씨한테는 뭐라고 못하겠습니다. 자, 돌아가서 누구야 이인걸 변호사, 이름 참 걸지게 져놨죠. 이인걸 변호사 이분 살펴보니까요, 민주시민이라면 필히 머릿속에 저장을 해야 되는 분이더만요. 참 버라이어티한 분이에요. 이인걸, 그는 누구인가? 한마디로 얘기를 해서 뒤통수의 달인입니다. 그러고 좋은 말로 얘기를 하면 피부가 굉장히 두껍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이인걸 씨는요, 일단 청와대에서 같이 일하던 사람들의 뒤통수를 쳤고요, 정경심 교수 변호인을 그만두면서 또 뒤통수를 쳤습니다. 같이 일했던, 자기 믿었던 사람들을 웃는 얼굴로 이렇게 담가버린 분이시죠. 이런 분들이 제일 무섭죠. 검찰한테 그 당시 어마어마한 힘을 실어주셨어요. 왜요? 그렇죠, 검사 출신이시니까요. 이인걸 씨가 법정에서 윤석열 총장의 연락을 받은 적이 있어요 했더만은 없었던 것 같은데 정확하진 않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어서 약을 팔고 있어. 참 말장난 기가 막히게 지리게 해불죠. 근데요, 이 말이요, 계산기 다 두드려보고 나서 나온 말이라고 합니다. 아주경제 김태형 기자의 기사에 따르면 법적으로 처벌받지 않기 위한 말장난이라고 합니다. 멋인 것 같은데 정확하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네요. 좋네요. 저도 이인걸 씨 얘기하면서, 이 칼럼 하면서 좀 무섭고 불안한데 똑같이 해보면 되겠네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지 않겠습니까? 똑같이 하면은요, 아까 한 말 정정을 하겠습니다. 뒤통수의 달인 같은데 정확하진 않아요. 철면피 같은데 정확하지 않아요. 이러면 되는 겁니까? 좋네요. 편하네요. 좋아요. 이인걸 씨가 청와대에 들어간 건요, 조국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있을 때예요. 정경심 교수 변호를 맡긴 것도 조국 전 장관이겠죠. 믿었나 봅니다. 큰 실수를 한 거죠. 아니면은 조국 전 장관이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내가 이 정도로 믿고 마음을 줬으면 최소한 인간이라면 그런 짓거리 안 하겠지 생각을 했는데 그것을 여지없이 깨버린 것이지요. 아시지 않습니까? 적폐 세력들을 지극히 일반적인 상식과 인간의 도리를 아는 인간들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걸. 아니다, 안 되는 것 같지만 정확하진 않아요, 이렇게 표현을 해야지 문제가 안 되겠지요. 일단 이인걸 씨는요, 그 무시무시한 공안검사 출신입니다. 공안부, 그야말로 독재의 상징. 정하거나 대드는 사람 잡아다가 조작으로 간첩 만들어갖고 인생 끝장내고 고문해서 죽이고 정신병자 만들고 못 걷게 만들고, 군부 독재 때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었죠. 요거 노무현 대통령께서 없앴는데 이명박 씨가 다시 만들었죠. 뭐 옆에 앉아놓고 머리 쓰다듬어 가면서 써먹기 좋으니까요. 역시나 이명박 대통령이 정권 말기에 대선 앞두고 이대로 정권 넘어가면 구속돼 볼 것 같으니까 큰 작업을 기획을 하죠. 그야말로 이름하여 왕재산 간첩단 사건. 이것이 뭐냐, 쉽게 얘기를 하면요, 이명박과 원세훈 국장원장의 진두지휘하에 야심차게 야당과 엮어갖고 정치적 간첩 사건으로 크게 재미를 보려 했으나 생각만큼은 잘 되지 않은, 조작의 의심이 상당히 드는, 적폐들이 정권을 잡으면 이런 식으로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잡아다가 가두기 딱 좋은 수법으로 간첩단을 메이드한 사건. 어렵나? 아무튼 공작을 했는데 재미는 못 봤던 참 어이없었던 사건, 바로 왕재산 간첩단 사건.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잡혀 들어간 사람들과 내가 말해놓고 이렇게 어렵게 얘기한 것 같지. 근데 짧게 줄이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예. 이때 잡혀 들어간 사람들하고 변호인들도요,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근데 판사는 그 모습을 보면서 반성을 안 한다고 형량을 늘려버렸죠. 어째 기시감이 있습니다. 정경심 교수 4년 때린 임정엽 판사랑 어째 비슷한 판사님이었던 것 같죠.
이 왕재산 간첩단 사건의 주인 검사가 누굴까요? 그렇죠. 이인걸 변호사님이었어요. 이인걸 씨라고 할게요. 예. 뭐 존경심이 있어야 변호사, 검사 이것을 붙이죠. 또 이명박 강남 내곡동 사저 매입 비리 사건 때도 앞장서 갖고 이것이 뭐 문제래요? 여기에 뭔 비리가 있습니까? 라고 적극적으로 옹호를 해주셨던 분도 이인걸 씨입니다. 굉장히 충성심을 보여주셨죠. 이명박 정권에 충실한 멍멍이였던 것 같은데 정확하진 않아요. 아따, 잘 빠져나간다. 박근혜 정권 때는 어땠냐고요? 아유, 거기서도 열심히 하셨죠. 역대 최강의 법비 김기춘 비서실장은 명을 받아 통합진보당 해산 작업을 아주 그냥 성실히 수행을 하셨죠. 힘없는 사람들의 인생과 목숨은 바퀴벌레 취급하시는 김기춘 씨를 존경한 것도 같은데 정확하진 않아요. 그러면 박근혜 탄핵 정국 때는 어떻게 됐느냐고요? 아따, 이런 분들 모르십니까? 피해 있었죠. 김앤장에 가 계셨습니다. 거기서 대기업들 이익을 충실히 열심히 대변해주고 계셨죠. 정말로 가을에 끌어불죠. 기득권 편에 붙어갖고 단문만 빨아먹은 것 같은데 정확하진 않아요. 이런 양반이요.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그때 놀란 사람도 많고 반대하는 사람도 많았다고 하지만 뭐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겠죠. 고쳤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야말로 잘못 생각한 거죠. 솔직히 뭐 이인걸 씨만이 아니죠. 이 정부 들어가고 뒤통수 쳐댄 인간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아무튼 이인걸 씨는요, 검찰이 조국 전 장관 구속시키려고 작업한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을요, 처음에는 뭐 같이 있었으니까 아니라고 하다가 갑자기 어느 날 검찰 편에 붙어가지고 그죠? 저도 냄새가 난다고 느꼈습니다. 이런 식으로 총질을 해댔고, 조국 교수가 믿고 부탁한 정경심 교수 변호를 맡다가 초기에 발을 빼불면서 김경록 씨 말에 따르면 돈을 받고 먹튀를 하면서 정경심 교수를 구속시키려고 작업까지 한 거죠. 예, 양아치 같은 양반 같지만 정확하진 않아요. 구독. 근데 분명히요, 이인걸 씨가 잘했다고 박수치는 분들이요 있을 겁니다. 어디요? 저 오른쪽 끝에 잔뜩 있을 거예요. 양심 고백했느니 뭐 이따위 소리 하면서요. 근데요, 전 명확하게 배신자로 봅니다. 양심이요, 이인걸 씨가 검사하시면서 해왔던 그간의 행적들을 보면요, 고백할 양심이란 게 있어 보이지 않아요. 이인걸 씨, 김경록 씨가 그래서 이런 얘기했죠. 실실거릴 때부터 알아봤다고요. 실실거리는 모습, 이런 모습일까요? 그렇게 찍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오늘 어떤 일 때문에 오신 건지 몰라요. 입장이 어떠신지만 말씀해 주시면 안 돼요? 몰라요. 쓰레기냐고요? 몰라요. 양아치 아니냐고요? 몰라요. 마칠게요. 변호사가 변호사다워야 변호사지. 식사하십시오.